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1957년생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이 얼마 전 은퇴하고 지금은 맞벌이하는 딸과 함께 살면서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재산은 얼마 전 살고 있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해서 6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었고 매달 딸에게 용돈 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기초연금 받으려면 통장 잔액이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현금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부동산이 유리한가요? 9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통장에 있는 6억 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알베르토 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내용인데요. 과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통장 잔액은 얼마까지 괜찮은 걸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1957년생 부부가구시고요. 올해 9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딸의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황혼 육아를 하고 계신데요. 통장에 정기예금 6억 원과 이자 소득 월 46만 원, 그리고 딸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 용돈 60만 원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은 도대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부부가구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2022년 현재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7만 6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즉, 부부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4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소득 역전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부부와 함께 49만 2천 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288만 원에서 49만 2천 원을 뺀 238만 8천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금융재산 6억 원이 있을 경우를 계산해보면 금융재산 6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5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2,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93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줘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금융재산 6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 월 46만 원입니다. 이자소득 월 46만 원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한 40만 원을 193만 3천 원에 더해주면 소득인정액은 233만 3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는 다른 일반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통장에 6억 원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49만 2천 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딸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6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자녀 소유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해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모의 소득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매년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무료 임차 소득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금융조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게 되나요? 네, 금융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조사하고 있고 조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을 초과한다면 다음 달부터 바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최종 시세 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들어준 보험, 즉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식 통장으로 금융재산을 옮겨놓거나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금융재산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해서 증빙자료 없이 재산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금액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증여 시점부터 매달 단독가구 209만 7천 원, 부부가구 256만 원씩을 자연 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큼을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금융재산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일반재산이 유리한가요? 기초연금 계산 시 일반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시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40~50%의 추가 공제 효과가 있지만 금융재산은 달랑 2천만 원 기본 공제뿐이므로 일반 재산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일반 재산은 과세 표준, 즉 공시가의 60에서 70%를 기준으로 반영하지만 금융재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 배당 소득만 합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심사 시에는 금융재산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금융재산이 불리하고 건강보험에는 금융재산이 유리하고 오늘 알베르토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지금 바로 금융재산을 하나하나 계산해 봐야겠네요. 2022년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은 서로 굉장히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확인하지 않으시면 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